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의 성보문화재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민과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금산사의 유물들을 소개합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로 불리며 한국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6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일제에 맞선 애국지사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추모 위령제와 영산제 의식이 처음으로 봉행됐습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의 성보문화재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민과 불자들을 만났습니다. 9m 높이의 대형 괴불과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끈 처형대사의 진영 등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유물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바로 옆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에 자리한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미륵신앙의 성지로 불리는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성보문화재들이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의 모악산 금산사 특별전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에서는 1400년 전통의 금산사와 인연을 맺은 보물과 유형 문화재 등 118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금산사 5층 석탑에서 발견된 불상과 사리정엄구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귀중한 유물들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끈 승병장이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와 함께 구국의 영웅으로 꼽히는 처형대사의 진영도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은 물론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금산사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금산사의 찬란한 성보와 금산사를 이끈 수행자 스님들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곳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금산사 문화의 정수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번 특별전에 대해 각 지역 교구 본사의 역사와 유물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불교 문화를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모든 분들이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가깝게 만나며 미래 구원물인 미륵세상을 향한 간절한 사부대중의 염원 또한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미륵부처님 사상이 깃든 금산사 본말사의 성보 만여 점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금산사는 본말사 합쳐서 10,000점 이상이나 되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보들이 전부 수장고에 있고요. 박물관이 한 20평 정도 남짓 안 돼서 모든 성보가 대중들에게 상설 전시될 수 있도록 불교 중앙박물관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종 씨도 행사장을 찾아 불교 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00년에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금산사 맞죠? 140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꼭 와주십시오.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보물제 1266호 금당사 괴불은 오는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첫 공개될 예정입니다. 길이 9m에 이르는 금당사 괴불은 화려하고 은은한 무늬와 색상으로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장어명 괴불탱어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미륵도량 금산사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지난달 30일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출산 장려를 위한 제7회 세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산 해운정사는 중학생 이상의 세자녀를 둔 100가구에 각 5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저출산의 문제가 더 이상 가족이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고 향후 민족 문화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기업이나 정부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자녀 장학금 사업은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각계 동참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포교의 아버지로 불리며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무진장 대종사의 열반 6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의 포교 원력을 받들어 불법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전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숨결이 배어있는 서울 조계사. 이곳에서 무진장 스님 입적 6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무진장 스님의 생전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여러 중생들에게 널리 베푸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들을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40여 년간 조계사에 머물면서 대중 법문과 포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설법의 제일로 꼽히는 한국의 불운하 존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겨울에도 모자와 장갑 등을 걸치지 않는 등 무소유 정신을 실천해 7가지가 없는 칠무 스님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불교 포교에 대한 원력만큼은 입적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후학들에게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 열반 6주기 추모 달해제를 맞이하는 오늘 조계사 사부대중은 큰 스님의 포교 원력을 본받아 일신 우일신 부처님 말씀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조계사 대웅전이 가득가득 차서 무진장 대종사 스님의 설법을 흥차게 이 곳곳에 방방곡곡에 법음이 울려주고 조계사 전 현직 주지 스님들이 자리한 법회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역시 무진장 스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일생 동안 무소유로 살면서 불조에 얽매지 않는 동산 법문의 요지를 탐구해온 스님의 가풍을 되돌아보는 법석입니다. 무진장 스님은 조계종 2대, 4대 포교 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엔 원로위원으로 추대된 뒤 대종사로 품수됐습니다. 2010년부터 조계사 회주를 지내다 지난 2013년 9월 9일 범납 57세,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대중설법과 포교를 위해 매진한 무진장 스님의 생전 가르침은 탈종교화 시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평생을 수행정진하며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한 동헌당 태현대종사의 열반 36주기 추모 달해제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달해제는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주지 스님과 문도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단 3배, 행장소개, 헌다,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조 스님과 다 같이 큰 스님의 정신을 잇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중은 추모제에 이어 동헌대종사의 탑비가 있는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했습니다. 동헌대종사는 1918년 서울 대각사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용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각회 설립 초대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스님은 1983년 화엄사 구층암에서 세수 88세, 범납 6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4월 대형 산불로 아직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도 따스한 정성을 전했습니다. 신흥사의 자비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행사 현장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스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고 있는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의 추석맞이 자비 나누기는 행복 더하기입니다 행사가 펼쳐진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 신흥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 시장, 자치단체 의원, 지역 국회의원, 복지재단 직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웃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를 기원했습니다. 신흥사는 기해년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450세대에 햅쌀과 한과 농협 상품권 등 모두 5천여만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속초와 고성 지역 산불로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도 힘을 보탰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로 인해서 정말 지금도 아직 제자리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신흥사복지재단에서 법검 우송 스님과 사부대중과 함께해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풍성한 한가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가위를 맞아 펼쳐진 신흥사 자비 나누기는 차별 없는 행복사회 구현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 실천이라는 주지 우송스님의 뜻과 신흥사 사부대중의 정성이 함께한다는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자비 나누기에 동참한 스님들과 신흥사 신도회, 복지재단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다니며 마음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신흥사의 복지불사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음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자비를 나누고 행복을 더해주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천 덕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부처님의 자비로 감사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사의 자비 나눔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뜻을 함께하는 불자들이 합심하여 지역의 그늘진 곳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자비 온정이 널리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흥사는 한편 지난 2007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한가위, 연말을 맞아 모두 34차례에 걸쳐 올해까지 15,000여 세대에 모두 24억여 원 상당의 후원 금품과 정성을 전한 자비 나눔 불사를 펼쳐왔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최악의 국면을 맞은 한일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는 어제 일본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양국 불교계가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과 군산 사암연합회 스님, 일본의 운상사 주지 이치노의 쇼코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일 일본으로 떠나는 불교 특사단 방위를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국가폭력을 반대하며 한반도와 일본, 아시아에서 평화와 정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적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연대한다. 일제에 맞선 애국지사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추모 위령제와 영산제 의식이 처음으로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의 비구니 스님들은 옛 서대문 형무소가 자리한 곳에서 영산제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옛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자리한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높이 22.3m, 좌우 40m 길이의 대형 상징물이 세워진 이곳에는 일제에 맞섰던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에서
세상을 먼저 떠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위령 문화축제가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 주최로 봉행됐습니다. 그동안 참배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에서 불교계의 문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후손들은 말로나 글로 표현될 수 없는 고통을 불굴의 민족혼과 애국심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뤄내고자 고귀한 결단과 실천을 하신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영산제 의식으로 님들의 고원을 위로합니다. 구슬픈 범패소리와 금빛바라의 번뜩임, 그리고 애절한 나비춤까지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에서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가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되는 순국선열 추모문화축제는 빛을 발해가는 국권 회복을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조상들이 어를 되살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애국이라는 정통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제에서는 토크 콘서트, 판소리, 뮤지컬 갈라쇼, 난타와 같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해 몸바친 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 지사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후손으로서 꼭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는 지난해 말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 내부 연대와 결집에 주력했고 올해부터는 점차 대외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등 대사회적 위상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 독립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후손들의 마음에 나라 사랑 정신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변화와 발전상을 현장에서 짚어보는 기획보도 티베트 사찰을 가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BBS 불교방송 등 한국 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북경 최대 티베트 사원 용화궁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중국 통일전선부를 통해 중국 불교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종교 인구 중 가장 많은 이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불교는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의 티베트 사원 용화궁을 찾았습니다. 청나라 황제인 강희제는 1693년 넷째 아들에게 왕비를 맞을 수 있도록 별궁을 하사했고 후에 황제가 된 넷째 아들 옹정제는 소수민족 통합 등을 위해 티베트 불교를 믿었습니다. 옹정제 사후에 이 궁전은 티베트 사원이 되었으며 청나라 6대 황제이자 강희제의 손자 건륭제에 의해 확장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현재 가이드는 티베트 사원이지만 중국 불자와 관광객 등 누구나가 즐겨 찾으며 특히 설날 등 명절의 이곳은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종교 인구는 2억 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즉 1억 명 이상을 불자로 추정합니다. 중국 내 제1의 종교가 사실상 불교인데다 불교에 입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중국인들이 불교를 믿는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这2亿的宗教人信徒里边呢，最大的就是佛教徒这个群体。据那个宗教团体和学者的这个调查统计，他们预估中国的佛教徒应该在1亿左右。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유사한 통일전선부에서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11국 부국장은 중국은 종교 자유와 정교 분리 원칙 속에 종교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가 5대 종교이며
종교활동에 제약은 없지만 중국 사회와의 융화, 즉 정치적 단결과 신앙적 존중이 상호 공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 단장 진호 스님은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에 따른 국민들의 스트레스 감소 등에 불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제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중국과 한국의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표단과 중국 통일전선부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돈독해진 양국 관계가 이제 아시아문화진흥과 세계평화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주도로 본격화된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 유대는 이제 한중 교류 확대를 넘어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베이징 종교 사무국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은 국내는 물론 해외 곳곳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산불교 복지협의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에 한국불교의 자비 정신을 전했습니다. 부산불교 복지협의회의 몽골 자비 나눔 현장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몽골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현장을 현지에서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해 4시간을 날아 도착한 징기스칸 국제공항. 부산불교 복지협의회 회장 정여스님과 사회복지사 일행들은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한 어니루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일행들은 고아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선물할 의류를 버스에서 내립니다. 올해는 몽골에 세 군데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드림센터를 포함해서 총 3개 시설에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을 뛰어놀고 사회복지사들도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갑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좀 울컥하고 찡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또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나 활기찬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부산불교 복지협의회 일행은 이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몽골 이동 게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3개월마다 이동하는 게르 도서관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와 공부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님네들이 더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가,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담당자한테 물었던 겁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잘하는 걸 갖고 우리도 힘나는 데까지 많이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설명에 이어 부산에서 온 스님과 사회복지사들을 환영하는 아이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스님들은 오랜만에 하는 줄넘기에 웃음꽃이 멈추질 않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추억을 안겨줍니다. 아이들이 부처님 자비 품속에서 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자라기를 염원합니다. 부산불교 복지협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몽골 아이들을 위한 의류 6,000벌과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산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산불교 복지협의회의 자비 실천은 차별 없는 행복사회 구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부처님 탄생지 네팔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춘천 일원에서 네팔 이주 노동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관광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강원도립 화목원을 방문하고 춘천 사문사에서 템플라이프를 체험했습니다. 사문사 템플라이프는 주지 행주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불교문화 해설과 염주, 용채 만들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네팔 이주 노동자들은 춘천 닭갈비와 막국수 등 한국 음식을 함께 즐기면서 말로만 들었던 한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모레 강원도 화천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을 찾아 한가위 위문품을 전달하고 7일엔 분당 청솔 종합복지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150여 명에게 의류와 생활용품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 금천구 삼성산 불영암이 산왕 대신 점안식을 갖고 수행 기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불영암은 지난달 31일 삼성산에서 산왕 대신 점안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무량功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점안식에서는 조계사 전 주지 현근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고 조계종 한글연불 교수사 선훈 스님이 법주로 나서 법회를 이끌었습니다. 법회에는 하남 성불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선광 스님과 불영암 주지 덕유 스님, 서울 금천구 불교사업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초가을밤 차와 시를 음미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차시락의 밤 행사가 울산의 산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울산 정관함은 경내 앞마당에서 이병호 울산불교 신도회장과 이선호 울주군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5회 차시락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귀뚜리 소리의 달빛도 설렌다를 주제로 한 시 낭송에 이어 바이올린과 색소폰 등의 음악 공연으로 꾸며졌고 올해 울산 연주인상 시상식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자 김헌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관함 주지 대활 스님은 한여름 동안 지친 심신이 조금이나마 힐링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BBS 불교방송 등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최근 중국 북경과 청해성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둘러봤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 대한 개혁 개방을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는 비록 해산됐지만 인도 망명 이후 세계를 무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한국 방문을 서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커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9월 4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